그러면 먼저 그 베리타스 김동원 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베리타스의 김동원입니다. 예, 이렇게 제정사 세미나에 저희 베리타스에서 저희 제품 관련된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차세대 보완된 백업 솔루션과 그리고 백업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코를 좀 키워볼까요? 이건 해보십시오. 그냥 아예 어차피 들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라는 회사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어떠한 회사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제일 많이 알려진 그 백업 제품인 데이터 보호 및 복구 측면에서 제공드리는 넷백업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 연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HA, 그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그 인포스케일이라는 제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고객사에서 소송이 걸린다거나 혹은 내부 감시를 한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제품, 이렇게 세 가지 그 제품군으로 나눠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의 제품군들이 그 세 가지 그 유형의 제품군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고요. 저희가 전체 제품들을 알타라는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이 알타라는 거는 저희가 네이밍적으로 리네이밍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클라우드로 고객 환경들이 넘어가고 있고, 그렇게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도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베리타스라는 제품군에 대한 고객 인식이 옛날에 유니티 제품이라고 그런 부분들을 좀 리네이밍을 통해서 저희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고, 클라우드에도 최적화된 데이터 보호, 고가용성,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군들이 여러 개 많이 나오지만 알타 데이터 프로텍션은 저희 흔히 얘기하는 넷백이 이렇게 네이밍이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는 그 가트너에서 15년, 17년 이상 각각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는 17년 이상, 그리고 아카이빙 측면에서는 15년 이상 가트너 리더 제품이고요. 그리고 주요 글로벌의 큰 회사에서 저희 베리타스 제품을 표준화하고 데이터 보호 또는 고가용성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베리타스는 전 세계 6,000명이 넘는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저희가 2,000명 이상의 개발자를 두어서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 및 제품 코드 수정, 그리고 이슈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 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그 베리타스 제품을 주로 쓰는 그 제약사 분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 제약사에서 큰 제약사 그리고 작은 제약사까지 저희 베리타스 넷백업 혹은 인포스케일을 통해서 데이터 보호 등 혹은 고가용성 등 그러한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이러한 고객분들이 베리타스를 써서 데이터 보호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는 넷백업 하나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프레미스와 환경에 있는 옛날 유닉스 환경부터 가상화 환경, 그리고 향후 클라우드 도입 부분까지 그 모든 부분들의 데이터들을 저희 베리타스 넷백업 하나로 데이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보호를 전체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쉽게 멀티 클라우드도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화해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제공하는 부분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그 고객분들이 쉽게 배포해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향후에 클라우드 도입 때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고객분들이 알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숨겨진 금액들이 있어요. 클라우드상에서 뭐 데이터를 주고받는 금액이 따로 청구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주고받는 게 빈번하게 일어나면 그 비용이 올라가는 측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그러한 숨겨진 금액이 없이 일정된 금액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클라우드상에서도 배포도 쉽고 데이터 보호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 넷백업 하나로 다양한 환경에 대한 데이터 보호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뭐 옛날 유닉스부터 뭐 오라클, SQL 뿐만 아니라 뭐 가상화 환경, 그리고 향후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더라도 그 클라우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그러한 그 고객분들의 데이터를 뭐 다양한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에도 뭐 데이터를 소산한다든지 클라우드 내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 넷백업은 모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데이터 보호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그러니까 뭐 제약사 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서 FDA랑 GMP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에 저희가 어떻게 충족을 시켜드리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FDA에서 그 규약상 나온 부분들을 보면은 원본 데이터에 대한 백업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백업된 데이터들은 안전하게 위변조가 안 되도록 그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련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들을 저희 베리타스 넷백업에서는 그 원본 데이터에서 바로 백업 받아서 무결성의 데이터 카피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그걸 뭐 그 관련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어떠한 데이터를 1년 보관, 어떠한 데이터들은 한 달, 뭐 어떠한 데이터들은 5년, 뭐 그러한 규정에 맞춰서 보관 기간에 맞춰 설정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그 저장된 백업 데이터에 대해서는 위변조가 방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뒷장에서 이제 자세한 기술적인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MP 규정을 따져보더라도 백업에 대한 방식으로 데이터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소산해서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으로 각각 다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넷백업 하나로 이 모든 규정을 맞춰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맞기 때문에 다양한 제약사에서 저희 베리타스 넷백업을 표준으로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그 GMP 규정이 좀 바뀌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다 저희 베리타스 넷백업은 충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서 모든 그 고객사의 데이터들은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는 그 모든 항목들을 충족해서 데이터 보호를 안정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2023년에 그 평가 기준이 더 확대 및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보면은 전반에 생성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데이터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위변조가 안 돼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 베리타스 넷백업에서는 그 이 모든 데이터들을 데이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규정들에 맞춰서 그 구성한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약 환경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현제약에서 구성해 놓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신공장의 그 데이터 보호를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 DR 센터를 별도의 이제 진천 공장에 두어서 상호 간의 데이터를 소산하는 구성으로 해서, 그러니까 혹시 그 충주 쪽에 신공장이 무너지더라도 DR 공장에서 데이터를 살려볼 수 있는 환경, 반대인 경우 진천 공장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도 신공장에서 데이터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백업 데이터를 상호 간 그 소산해서 구성해 놓은 사례고요. 그래서 그 생산 사이트에 있는 뭐 GMP 대상에 대한 장비나 시험 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 어플라이언스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소산까지 한 그런 구성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궁약품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본사,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이제 생산
그 공장 라인이 있는 데까지 그렇게 3개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를 그 백업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은 결국 다른 센터 혹은 다른 이제 본사나 그쪽에 이제 데이터를 상호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규정에 맞출 수 있도록 뭐 연구소에 있는 데이터들은 본사로 보내고 생산부부에 있는 데이터도 본사로까지 소산하는 구성으로 데이터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사 역시 어딘가에 소산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하는 화성 쪽의 라인으로 데이터를 소산하는 이러한 구성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P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번에 백업만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소산까지 구성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러한 그 다양한 제약사에서 구성해 놓은 사례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도 뭐 비슷한 구조로 이제 데이터를 소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송도에 이제 공장 라인이 있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관된 데이터들을 거기는 이제 클라우드로 소산을 해요. 그래서 MS 애저상의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소산을 해놓고 그 이제 클라우드의 그 리전들을 정할 수 있잖아요. 이제 MS 애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도 있지만 부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좀 멀리하기 위해서 부산에 그런 소산 데이터를 넣어놓는 사례도 있다라는 부분들 하나 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근본 세션의 가장 중요한 이제 보안에 특화된 내용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특정 제약사가 요 근래에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다행히 저희 넷백업을 쓰고 있었고 그 넷백업을 통해서 지금 복구를 거의 다 했거나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그러면 저희 베리타스 넷백업이 보안적으로 어떠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랜섬웨어의 감염 시에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복구를 해줄 수 있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에서 랜섬웨어 대응 전략은 크게 3가지 측면으로 고려를 하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호 측면 그리고 그렇게 랜섬웨어에 감염된 부분들을 디텍트하는 부분, 탐지하는 부분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그런 감염 시에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측면의 3가지 측면으로서 저희는 랜섬웨어 대응 전략을 세워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는 고객의 모든 환경의 모든 데이터들을 데이터 보호를 하는데 그 보호된 데이터들을 그 소산할 때 소산지에 별도의 분리된 환경으로 소산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주센터의 전체 이제 아무리 모든 보안성이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뚫리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는 소산지에서 소산할 때만 이 네트워크 연결을 해놓고 그 외에는 그 분리된 환경으로 각각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안정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호된 데이터들은 임의적으로 삭제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혹시 해커나가 들어와서 뭐 그 백업 데이터를 삭제한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그 웜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웜 스토리지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저희 어플라이언스 환경에 그 하드닝된 보안 정책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침입해서 침입을 막거나 혹은 탐지하는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해드려서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안정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텍트 측면에서는 백업하는 데이터, 백업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혹시라도 고객 데이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됐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디텍트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적인 측면으로서는 저희가 뭐 가상환경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아마 복구를 할 때 가장 오래 걸렸던 거는 그 데이터를 보내는 시간들이 가장 오래 걸렸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가상환경에서는 그냥 데이터 복구하지 않고 저희 백업된 데이터를 바로 붙여서 VM을 가동한다든지 그러한 이제
특별한 기능들을 통해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뭐 온프레미스 환경이 됐던 클라우드 환경이 됐던 그러한 모든 환경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복구하기 전에 만약에 혹시 랜섬웨어에 감염된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뒷장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객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3, 2, 1에 플러스 1 백업 전략을 세우셔야지 랜섬웨어의 완벽한 데이터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 2, 1 법칙이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최소 3개의 백업 세트를 유지를 하는 거를 고객분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 사유는 세계 어느 한 곳에 대시 문제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3개에 대한 데이터를 유지를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그리고 그 3개를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각각이 다른 스토리지 유형의 저장을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는 VTL 장비든 저희 어플라이언스 장비든 거기다 저장을 하고, 하나는 뭐 테이프이 됐던 요즘에는 이제 저렴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쪽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던, 그렇게 각기 다른 스토리지 유형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한 스토리지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스토리지에서는 그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측면으로서 이렇게 2개의 다른 스토리지 유형을 꼭 가지고 있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고, 마지막 하나는 결국 주 센터가 아닌 뭐 DR 센터, 소산 센터에 격리된 위치에다가 한 벌은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1이란 건 앞서 얘기 드린 내용인데, 웜 스토리지 기능을 통해서 변조가 안 되는 기능까지 하나 더 구성을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든 이제 결국은 랜섬웨어의 주된 목적은 고객의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망가뜨리고 정상적인 이제 뭐 생산 라인이든 그런 것들을 동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주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그 랜섬웨어에서는 백업 데이터를 노리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백업 데이터가 아무리 그 해커들한테 접근이 되더라도 최소한 변조 불가능을 막 해놓는다면, 원 기능을 설정해놓는다면 그거를 임의적으로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모를 보안 사고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리스타스 넷백업은 다양한 고객의 환경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호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스토리지 공간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원 기능을 통해서 임의로 삭제를 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보안적인 측면으로서 암호화를 설정을 해서 이 백업 데이터를 통해서 뭐 데이터 유출을 한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을 막아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본적으로 어플라이언스 자체에서는 그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정책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저들을 각각 나눠서 관리를 하고 최소한의 권한들만 줘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요새 뭐 SSO 인증 그 연동을 통해서 로그인하는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고객의 모든 데이터들을 모든 위협에서 안정적으로 데이터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어플라이언스가 제품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백업 소프트웨어, 그리고 백업 서버, 그리고 백업 스토리지가 각각 존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객분들은 뭐 소프트웨어 별도로 사고, 서버 별도로 사고, 스토리지 공간도 별도로 구매한 다음에 그거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단일 벤더에서 하나의 장치에서 서버,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공간까지 한 번에 제공을 해드리는 제품이 이 올인원 어플라이언스 제품이고요. 저희 제품의 추가적인 더 특징은 여기에 보안적인 측면으로서 하드닝된 그 보안 규칙을 세워놔서 보안적인 측면까지 다 고려된 어플라이언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간단하게 언급드린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외부 침입을 막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침입 차단 시스템을 통해서 그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고요.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통신 그리고 인증서를 통해 인증서 기반으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코드에 대해서는 실행이 불가능하도록 수행을 그 동작을 막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유저를 관리자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해서 여러 유저에 대해서 나눠놓고 최소한의 권한만 주어서 그 유저가 악의적인 행동을 못하게 그러한 권한적인 측면으로서 제공을 해드리고 이 모든 부분들은 결국 마지막에 이러한 스토리지를 변조나 삭제 못하는 기능까지 제공을 해드려서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백업 데이터가 망가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완벽하게 막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격리된 환경이라고 저희 넷백업 아이솔레이티드 리커버리 인바이러먼트 환경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만약에 소산을 한다면 주 센터가 있고 소산 센터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연결을 해놓고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보내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 주 센터에 뭐 랜섬웨어가 감염됐거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소산 환경까지도 같이 오염되는 환경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만 이 네트워크를 맺었다가 그 이외의 시간에는 별도로 분리해 놓는 이러한 규칙을 통해서 주센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소산에서는 그러한 악의적인 접근을 막아드릴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주센터의 전체가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산센터에서는 그 데이터를 살리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얘기드린 뭐 웜 기능을 같이 적용을 해서 그 데이터 삭제까지 못하도록 막아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격리된 환경 제공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안에 특화된 백업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랜섬웨어 대응을 위해서 데이터 보호 아키텍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뭐 각각 케이스에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고객사 환경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뭐 저희 어플라이언스의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저장된 어플라이언스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보안적으로 안정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막아드릴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100% 막는다는 보안 제품은 없잖아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DR 센터의 데이터를 소산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산된 DR 데이터들은 뭐 다른 DR 센터가 됐던 혹은 클라우드 환경이 됐던 어느 곳이든 그 데이터를 소산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그 원 기능을 통해서 변조가 불가능한 방안까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원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삭제가 되는 부분들을 막는 방법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3211 그 법칙을 통해서 그 고객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들을 꼭 유지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침입돼서 그 백업 데이터가 망가진다거나 백업이 문제가 되는 환경들을 막아드리는 부분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디텍트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백업하는 중간에 대해서 그 백업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디텍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중간에 어떠한 뭐 기존의 백업 패턴과 달라진 부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혹시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면 무슨 특정 파일이나 안에 내용 소스 코드들이 좀 바뀌었거나 혹은 확장자들이 바뀌고 뭐 락을 걸고 그러한 부분들로 통해서 데이터가 변조가 일어나요. 그러한 데이터 변조 부분들을 백업 결과를 통해서도 이제 디텍트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혹시라도 뭐 복원하기 전에 우리가 복원할 데이터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미리 사전에 체크하고 복구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고객 데이터가 안정적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는지 미리 사전에 한번 백업 결과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환경 그러한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가 공격이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저희가 백업 결과를 에서 뭐 랜섬웨어에 감염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렇게 노티를 주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파일 데이터가 암호화돼서 파일이 변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존의 백업 받아왔던 방식과 많이 달라지는 거죠. 뭐 중복 제거율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뭐 변경된 파일 내용이 너무 많다든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백업 받을 때 변경된 파일 내용들이 보통 10% 미만이에요. 아무리 뭐 시스템이 자주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뭐 100% 데이터가 변경이 됐다든지 그러한 특정 이상한 징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혹시라도 모를 고객 데이터가 망가졌거나 랜섬웨어에 감염된 부분들을 먼저 디텍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안적인 측면으로서 어느 부분까지 나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쉘터드 하버라는 곳이랑 저희가 얼라이언스를 맺어 있는데 있는 이제 미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로서 이렇게 랜섬웨어에 공격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 장애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고요. 그래서 여기랑 저희가 협업을 해서 이러한 지금 랜섬웨어 공격이 정말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요. 저희 나라도 그렇고 저희 나라도 저희가 듣기만 해도 한 달에 한 건씩은 꼭 나오거든요. 그렇듯이 그러한 그 랜섬웨어에 대한 대비 방안들을 저희는 효과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랜섬웨어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뭐 중요 데이터는 백업 받아야 되고 암호화되어 있어야 되고 볼팅이란 건 결국 소산을 해놔야 되고 그리고 웜 기능을 통해서 변조가 불가능하고 뭐 격리된 소산 그리고 뭐 접근성 그리고 중앙화 안 하고 탈중앙화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랜섬웨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 비영리 단체에서 고객사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근거로 저희는 이제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모를 외부 침입으로부터 생존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는 환경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 수준에서 이제 데이터 보호를 하는 측면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장애 혹은 뭐 사용자 실수 그리고 물리적인 재해 상황 그리고 장기 보존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만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셨다면 그 외에 랜섬웨어나 뭐 악의적인 침입에 대해서 데이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들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꼭 백업은 그러니까 꼭 하드웨어 장애, 뭐 사용자 실수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외부 침입 상황에서도 복원할 수 있는 환경까지 구성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랜섬웨어 중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콘티 랜섬웨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콘티 랜섬웨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랜섬웨어들은 보통 시스템만 망가뜨리고 다른 이제 백업까지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처음 나오면서 무조건 얘는 백업 데이터를 시스템 먼저 이제 암호화를 걸고 다음에 바로 찾는 게 이제 백업 시스템을 찾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삭제를 하는 그러한 약간 진짜 악의적인 랜섬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감염됐을 때 결국 시스템뿐만 아니라 백업 데이터까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복원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꼭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아마 랜섬웨어는 계속 이제 백업 데이터를 같이 노릴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얘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 거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고객이 데이터 복구를 할 수 없는 환경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랜섬웨어는 이러한 방식으로 발전을 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을 꼭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일단 백업 마스터 서버들을 보통 윈도우 서버로 많이 구성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이제 보안적인 측면으로서 보면은 윈도우가 제일 보안적으로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대비를 할 수 있게 일단 마스터 서버는 윈도우 서버는 지양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
것들뿐만 아니라 저장소도 이제 이러한 보안 솔루션들이 보안이 탑재된 그러한 그 백업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들을 구성해 놓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 사례인데 아마 한 3년 전쯤에 이제 좀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원유들 그 석유들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이에요.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석유를 수송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이게 수송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그 석유를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이 돼서 그 국가적인 재난 선포까지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그 해커 집단에서 100기가에 대한 데이터를 도난을 해요. 근데 인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도난된 데이터 및 그 안에 이제 변형된 파일들을 통해서 이제 악성 코드 공격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이 멈추도록 이제 해커 집단에서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국가 기관망이고 중요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제공을 해서 그 암호화된 그 파일들을 복구할 수 있도록 제공을 받았는데 근데 보통 해커들이 망가뜨리기는 전문이지만 이걸 복원하는 데는 전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러한 암호 해독을 할 수 있는 키를 받았지만 복원이 안 됐던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시간 동안 이제 그걸 했지만 그 시스템 정상화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틀간 결국에는 이렇게 복구 키를 받은 게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했고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마지막에는 6일에 걸려서 백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복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례들을 봤을 땐 백업 데이터는 항상 중요한 거고 랜섬웨어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백업 제품, 백업 구성도 보안에 특화될 수 있도록 구성을 꼭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꼭 백업은 최후의 데이터 보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어플라이언스 제품에서는 이렇게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 아까 앞서 얘기 드린 제로 트러스트 방식으로 뭐 침입도 막아주고 그리고 그 악의적으로 데이터 삭제하거나 그러한 부분들도 다 막아드리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뭐 이제 하드웨어 보안 측면에서 하드웨어 보안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드닝된 보안 규칙 등을 통해서 침입을 막고 그리고 액세스를 제어하는 부분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뭐 컨테이너 방식으로 뭐 백업 환경들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컨테이너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격리된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그리고 웜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앞서 얘기 드린 무슨 뭐 백업 데이터를 스캔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감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백업 결과를 통해서 뭐 이상 징후가 있으면 고객분들한테 알려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보안적인 측면으로서 다양하게 안정적인 백업 환경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고객에 대한 백업 환경이 제로 시큐리티에 가깝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 사항이라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복구 관련돼서 이기종에 대한 부분도 복구가 가능한 건가요? 이기종이라면 정확히 어느 이기종을 서버가 이제 뭐 네. A 제품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파워가 나간다든지 이제 네네.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네. 다른 서버를 이제 임시로 이제 구성을 해놓고 그쪽으로 똑같은 환경으로 해서 네, 가능합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어느 뭐 어차피 백업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에 언제든지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서 그러한 이제 이기종 간 복구는 뭐든지 다 가능하고요. 이제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뭐 윈도우에 있는 파일들을 리눅스에 내리려고 할 수도 있고, 유닉스에 있는 파일들을 뭐 리눅스나 윈도우에 내릴 수도 있는 부분들은 파일은 그대로 복구는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포맷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사항